안녕하세요. 1월 1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성추행 공무원 사건 다 아시죠? 지금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난 1월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상주 지방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A, B 씨에게는 1심에서는 5년 그리고 3년을 선고를 했고요. 그 방조 혐의를 받았던 C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좀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A, B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좀 명령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래서 한 2년 정도간의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C씨, 좀 간부 공무원이었죠.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부는 당시 C씨는 만취 상태여서 추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방조 행위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2심과 3심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집 정문 앞에 대형 건축물의 주 출입구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모님들의 집단 항의를 한번 제가 캡처를 받아봤는데요. 정확히 한번 보면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이 내용입니다. 일단은 설계대로 하면 폭이 좁은 어린이집 앞에 통도 1차로, 그러니까 왕복 2차로죠. 2차로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출입할 거다,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정차도 좀 어려운데 여기에는 주 출입구를 앞에 설계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좀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학부모는 아침마다 이 어린이집 앞에는 아이들이 그냥 곱게 오는 게 아니라 뭐 자전거 타고 달리기도 하고 킥보드도 타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치립과 만드는 게 너무 위험하다라고 좀 이렇게 호소를 좀 했고요. 학부모 김 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른들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현장을 한번 좀 가봤습니다. 보면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입니다. 모아리 어린이집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가림막을 하고 있는 곳이 새롭게 들어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보시면 이 도로입니다. 이렇게 왕복으로 2차로 도로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사 현장에 공사용 출입구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총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있어서 이것도 좀 위험한데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지금 바로 이쪽이 출입구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세히 높은 곳에서 바라봤습니다. 여기 지금 저쪽에 타워크레인 옆쪽에 분홍색 건물이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공사 현장의 출입구는 이쪽에 2개, 그리고 저쪽에 어린이집 앞에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그거 하나 있어요. 총 4개가 있고요. 공사할 때만 좀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앞에 굳이 출입구를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쪽 도로는 왕복 4차로입니다. 좀 굉장히 넓죠. 넓은 왕복 4차로고 저기 앞에 아까 보였듯이 왕복 2차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면도로 현상이죠. 이면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4차로 도로가 있는데 어린이집 앞에 2차로 도로에 주 출입구를 낼 필요가 있겠는가? 출입구가 한 개가 아닙니다. 4개입니다. 완공된 지식산업센터의 출입구는 4개인데 그 중에서 메인 출입구, 주 출입구가 바로 어린이집 앞에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붉은 원에 있는 곳이 어린이집인데요. 지금 그 앞에 저쪽 앞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세계물산, 구 세계물산 자리입니다. 세계물산 자리여서 지금 2차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쪽에 사거리 부분이 아까 보기에도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 세계물산도 출입구가 왕복 4차로 쪽으로 나여 있지 이쪽 어린이집에 있는 쪽으로는 출입구가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구청과 이런 것이 많이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민간이 알아서 내긴 하겠지만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구청과 많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출입구가 어린이집 바로 앞으로 나는 것은 이런 구청의 건축 행정에서 약간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게 아닌가라는 좀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의회가 직원 20명에 대해서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했는데요. 의회가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의장이 구의 사무국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준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구의 사무국의 직원들은 금천구청이 발령을 냅니다. 전보나 이렇게 발령을 내고 그리고 다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이렇게 구청 본청으로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인사권이 그 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인사권이 금천구청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 시행되면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백승권 구의장은 의회 1호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 인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금천구청과 구의회가 인사권이 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 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시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3일 금천구청이 13일자로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서 의회 핵심이 되는 게 의회 사무국의 홍보팀이 있는데 이 홍보팀의 3명 중 2명을 금천구청으로 다시 발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승권 구의장은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사 발령에 있어서는 구의장과 그리고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팀을 3명 중에 2명을 데려가면 그러면 의회를 멈추라는 거냐? 라고 좀 강하게 좀 성토를 좀 했고요. 이거는 지난 12월 24일 인사를 낸 전문위원과 똑같은 비슷한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기존에는 금천구청장이 인사 발령을 내립니다. 구의회 사무국도 이것이 이제 구의장이 인사를 승진이나 전번에 모든 것을 담당하면서 이것이 전체적 공무원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청과 구의회가 인사가 서로 교류가 돼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노원구나 뭐 구로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가 인사교류 MOU를 체결해서 서로 이런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금천구는 지금 두 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관계자에서는 1월 13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금천구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인지 발령인지 파견인지 명확히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했고 홍보팀을 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분 빠진 분들이 8급과 7급입니다. 금천구 의회에는 직급별로 정적 인원수가 있는데 8급과 7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9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얘기해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렇게 이동하신 분이 의회에 자유희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 같은 경우는 사실 MOU라는 것이 구속력은 없다. 그리고 좀 있으면 새로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금천구의 지역안전지수가 서울시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역안전지수가 뭐냐라고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가 매년 12월 말에 전년도 통계, 그러니까 2021년이면 2020년의 통계자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 수준을 계량화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치를 매기는데요. 1등급일 경우는 되게 안전하다. 5등급일 경우는 좀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부분에서는 4등급, 화재도 4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3등급, 그리고 자살 4등급, 감염병 4등급. 대체적으로 4등급, 3등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평균을 내봤습니다. 일단은 행정안전부는 이 등급만 매기고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순위를 내지 않는데 저희 라디오 금천과 신문사가 이걸 한번 등급을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67등급을 금천구가 받았습니다.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시 자치구의 1등이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1.6등급을 받았고요. 평균이 금천구는 3.67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제일 안전 지수가 높은 그런 구가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초구와 양천구가 동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동구, 송파구, 그리고 노원구가 이렇게 안전지수가 높은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금천구는 3.67등급을 전국적인 것으로 좀 비교해 봤는데요. 전국계 226개 시군구에서 180위에서 198위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같은 수치였고요. 이 등급에 금천구가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최하위로 볼 수 있고요. 금천구보다 낮은 곳은 서울시에는 종로구였습니다. 종로구는 평균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금천구 지역 안전지수가 하위권에 좀 고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좀 그래프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2016년에 그죠? 2등급부터 시작해서 17년에 2등급, 그리고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그래서 오히려 등급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는 안전지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이었던 2010년에 2등급, 17년 2등급이었던 것이 지금 4등급으로 좀 올라간 상황인데요. 다행히 생활안전은 좀 나아졌습니다. 생활안전이 여기서 4등급, 이게 초록색, 녹색이죠. 이게 좀 화면상으로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6년도에 4등급, 17년 4등급이었다가 지금은 3등급으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분야는 2016년부터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살 분야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4등급입니다. 단 2019년에 2등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4등급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천구의 지역 안전지수는 이 하위권에 고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만약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그리고 CCTV 개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어떤 수치들을 적용되는지를 보고 금천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월동 대책비를 좀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차상위 계층에게 총 8,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700가구에게 오늘 상품권 5만 원을 좀 지급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차상위 계층의 1,592가구에게 좀 이제 지급하고 3월 달에 신규로 들어오는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108가구에게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1,700가구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서울시 최초로 금천구가 차상위 계층 1,800가구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 도읍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천구는 일단 어려움 겪는 구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일단은 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많은 좀 혜택이 가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일단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 다함께 찬찬찬이 해서 명절 특식을 제공했다는데요. 다함께 찬찬찬은 일단은 코로나19로 해서 좀 약간 침체되는 것에 있어서 일단은 저소득 1인 가구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천구의 사업인데요. 일단은 가맹된 지역의 25개 밑반찬 가게에서 바우처 카드로 이런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월 4만 원의 반찬을 구매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로 가서 이분들이 1인 가구 저소득 분들이 가서 그 반찬 가게에서 월 4만 원어치 반찬을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에 맞아서 추가로 2만 원을 더 드렸다고 금천구가 밝혔고요. 지금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600명입니다. 대부분 일단은 중년에 좀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만약에 신년 들어서 새롭게 대상자가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나도 받고 싶다. 언제 이것을 다시 뽑는가? 라는 분이 궁금하신 거는 금천구청 복지정책과를 문의해 보셔서 다음에 이런 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반찬이나 밑반찬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만드는 자원순환 도시 금천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우유팩을 많이 먹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우유팩, 그리고 폐건전지의 재활용 사업을 좀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7일 금천구 어린이집 연합회와 한국전지재활용협회 그리고와 좀 협약을 좀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폐건전지 수거 협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우유팩 수거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린이 연합회 소속 132개 지역 어린이집이 좀 이렇게 참여할 것 같고요. 여기에 6,890명의 어린이들이
자원순환에 한번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폐 건전지를 이제 장난감 같은 게 많이 사용되죠. 건전지를 어린이집으로 가져오면 이것을 좀 수거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우유를 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유를 잘 씻어서 말리면 이것을 다시 구청에 수거해 가서 이런 활용업체에게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더불어서 금천구는 경찰서나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에 폐 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폐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상당히 이게 독극물도 나오고 그래서 안 좋은 쓰레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우유팩 같은 경우도 폐지입니다. 폐지이긴 하지만 이 우유팩만 따로 먹으면 상당히 질 좋은 재생 화장지나 이런 거 쓸 수가 있지만 일반 폐지와 같이 섞여 버리면 질 좋은 휴지나 질 좋은 재활용품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여기 금천구가 좀 일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좀 더 확대돼서 동사무소 이런 거에서 우유팩을 잘 씻어서 마서 갖다 놓으면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활 곳곳에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그 문화재단 소식인데요.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재단 소속의 도서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일단 1월 20일부터 15회 동안 진행되는 문학으로 철학 읽기라는 이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5회 정도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시면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22일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특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한 글쓰기가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수요일은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서 작가 깊이 읽기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는 26일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담을 도서는 나의 초록 스웨터라는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금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신청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줌은 일단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교사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임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존에는 서울형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12월 14일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110개소의 대상으로 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여기에 더 추가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 50개소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업 결과는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는 양육자 또는 보육교사 등 보육 현장에서 개설을 원하는 요구사항 1순위라고 좀 했는데요. 또 요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도 그리고 수요자인 어린이집의 어린이들과 부모들도 좋다면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좀 너무 높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민간과 지금 사실 금천구만 해도 아까 연합회에서도 132개의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여기 합쳐도 160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한 구도 커버할 수가 없는 숫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범 사업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좀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설이 다가오는데 서울시가 6, 8인용 차례상 구매 비용 정이 전통시장 평균 21만 4,753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는 좀 더 비싼데요. 26만 8,549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2.6%가 상승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항상 보게 되면 약 20% 정도 전통시장이 쌉니다. 매해 그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인 이하 집합 금지였죠. 그러다가 좀 최근에 이번 주부터 6인 이하 집합 금지로 설 명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8인용을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3, 4인용 소규모 차례상 비용으로도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13만 원 정도, 그리고 대형마트는 16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실 명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좀 시끌벅적하게 보내는 시기가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2년째 되니까
2020년 설도 그때 우리 못했죠. 2019년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속돼서 우리 시끌벅적한 그리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신선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